안녕하십니까. 남성부 잔우박입니다. 여러분, 성평등 가족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원민경 씨라고. 저도 원래는 몰랐던 사람인데 이번에 알게 된 사람이에요. 작년에 알게 된 사람.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민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는 성평등 가족부로 되면서 강선우가 되는 거였잖아요. 강선우는 어떤 인물이냐, 그러니까 녹음도 불법해야 된다, 이런 완전 패미 중에 꼴패미였는데, 그 사람이 1억을 먹고 나가리 되고 아예 민주당에서 팽 당하고 들어온 사람이 원민경 씨인데, 이 사람이 원래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강선우가 나가리 됐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기대도 될까 하는 희망을 품었었지요. 근데 지금 성평등 가족부가 생기고 벌써 7월이야. 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소리들 보니까 이거 강선우보다 더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의 양력이나 발언들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걸로. 결론부터 말하면요, 원민경은 단순한 행정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인권, 성폭력, 젠더폭력, 차별금지, 재생산권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서 다뤄온 사람이에요. 네, 성평등가족부에 있는 공식 양력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여고 나오고 연대 법학과 나오고 사법시험 40회 합격하고 변호사 활동하다가, 이제부터 볼게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2007년부터 25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2009년부터 또 2025년까지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4년부터 25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지금 딱 나열해 볼까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젠더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 인생 자체가 완전 성골 중에 성골 페미니스트입니다. 어쩜 이렇게 편협하게 살아온 사람이 여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는 시점에 장관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성평등 가족부의 첫 장관이라면 남녀 모두의 문제를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원민경은요, 근데 완전 지금 양력을 보면은 대부분이 여성폭력, 젠더법,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이런 데에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차별을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25년 9월에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지금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피해자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반대가, 저도 반대하지만 저희의 말이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무고피해 얼마나 심각합니까? 즉 입증 책임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는데 이거 바로 그냥 비동의했다고 강간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적관계의 사후 형사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민경이 여성신문에서 한 인터뷰에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말이죠, 불필요한 공포감이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인터뷰 제목 자체도 비동의 강간죄 불필요한 공포감 없애야 점점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성범죄자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건 문제다라고 외치는 건데, 이런 남성들의 외침을 그냥 불필요한 공포감 하나로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얼마 전이에요.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자기 장관직을 걸고 임기 내 도입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임신 중지, 낙태 이런 거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언제부터가 인간인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저도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이렇게 페미 쪽에서 완전 낙태를 주장하는 만큼 반페미 쪽에서는 낙태는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저는 또 미온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법 테두리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태아의 생명권 논쟁이나 사회적 합의 문제 이런 거보다 그냥 여성의 건강권, 여성의 권리, 여성의 재생산권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냥 약을 뿌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은 취임사입니다. 2025년 9월 원민경은 지난 25년 남짓한 기간 여성 인권보호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 본인 스스로도 본인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 인권 현장에서 만들어낸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 경험이 있는 장관이 아니라 그냥 지 스스로가
페미짓을 하던 거를 지금 뭐 사명을 걸고 더 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원민경 장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원민경은 부처를 관리하고 성평등 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평생 동안 해온 오래 몸담은 여성 인권 의제를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러 온 사람이라고요. 예, 이번 달 6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 했어요. 전 정부에서 여성부 폐지 논란이 나왔을 때 원민경은 그때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직이 이야기 나왔을 때 거부할 수 없었대요.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발언은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부 폐지론이 그냥 나온 겁니까? 우리가 여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성부는 쓰잘데기 없이 차별만 조장하고 한쪽 성별만 도와주고 신경 쓰고 애쓰고 남성의 군 문제나 남성의 성범죄 피해, 무고 피해, 산업재해, 양육권 문제, 미혼부가 출생신고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거에는 입을 싹 다물면서 그냥 여성은 피해자 하는 게 여성부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거에 심각성을 느꼈으니까 여가부 폐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걷다 대고 뭐라고 했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부처가, 어떤 조직이 비판을 받았다면요, 국민들에게서 다수의 비판을 받았으면 이 비판을 왜 받았고,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됐고,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그냥 모욕감을 느꼈답니다. 반성보다는 본인 자신의 사명감이 먼저인 거죠. 나는 폐지 논의에 모욕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 여성부 장관을 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성부 폐지 여론에는요, 남성들의 박탈감과 불신이 엄청나게 묻어있는데, 그걸 그냥 모욕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불만을 대화의 대상으로 본다기보다는 잘못된 반발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찾아보다 처음 본 건데, AI 여성, 성인 여성 그림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문제되는 이미지들을 봤다. 이거를 젠더 폭력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규제와 제재, 자유의 억압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AI로 야한 그림을 그린들, 야한 동영상을 만들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성인이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페미들은 머릿속에 그냥 남자들은 범죄자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또 그래서 무슨 소리 했느냐? 성매매가 있으면 남녀 평등이 있을 수 없다, 성매매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해야 된대요. 저는 이 문구를 계속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 페미들이 뭐 성매매 근절해야 된다라고 외치니까 그래 이해하겠어. 그래 알겠어. 뭐 착취 알겠는데, 동감은 안 하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입니까? 왜 성매매 여성만 비범죄화인 거야? 쉽게 말하면 성매매 자체는 없애야 할 착취 구조로 보면서 성매매 여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책임의 초점은 구매자, 즉 남성만 조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민경 장관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굉장히 일관되고 편협한 여성계, 페미니스트, 성골 페미들의 관점이죠. 그 사람은 맨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가 너무 크고, 임금 절차가 크면서 경력 단절, 어쩌고저쩌고 노동 성평등을 위해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특별 성별에 대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성매매 등 인권 침해적 문제가 발생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야. 결국에 뭐냐?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 성별 기반 폭력, 성매매, 임신 중지, 재생산권, 디지털 성착취물, 뭡니까? 그냥 나이 먹은 유지혜입니다. 남자 얘기는 하는 게 없었거든요. 주요 발언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남성의 역차별 사례라든가 군대 문제라든가. 군대 문제 얘기했구나. 군대는 지금 분단된 현실 때문에 가는 거지 역차별 아니라 그랬어요, 원민경이. 왜 화살을 우리 여자한테 돌리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해보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력상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그냥 페미 중에 페미, 여성인권 젠더법 라인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하려는 인물입니다. 임기 내 꼭 하겠다고 말이죠. 네 번째, 성매매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여성만은 착취당하는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AI 야짤조차 통제하고 검열하려는 인물입니다. 여섯째, 여가부 폐진론을 국민 불신의 신호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의 감정, 모욕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센 거야. 결국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건 내가 안 찾아봤던 거겠죠. 나도 모르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었나 봐요. 강선우가 갔으니까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올라나. 그래도 성평등 가족부인데 여성부보단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계속 말했듯이 아주 일관된 사람이었죠. 평생을 여성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누구 보고 페미니스트라 하겠습니까? 왜 성평등 가족부인데 왜 여성계 인물이 오는 겁니까? 남성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은 오지 못하는 겁니까? 또 별로 없기도 해. 오늘 원민경 장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정도 말한 것만으로 봐도 이해 가시죠?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장관직에 임했으며 장관이 된 이후에 어떤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이건 여러분, 여성부에서 이름 바꿨다? 성평등 가족부? 아니요. 내가 보기엔 그냥 업그레이드야. 더 여성부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 바꿨다고 조금이나마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서라도 접으시길 바랍니다. 남성부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성재기님께서 여성부 폐지를 외쳤듯이 저희는 성평등 가족부 폐지를 수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아줌마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X야노 같이 생겼네요. 남성부 찬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